그래서 액티비스트 작가인 락스미디어 컬렉티브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 332쪽에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특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이냐도 진짜 무궁무진한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 제목도 예술과 정치에 대한 명상 그 사이에 딱 중요하게 행위 주체, 에이전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예술과 정치 사이에 들어있는 이 행위 주체, 에이전시에 대해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는 그것은 어, 정, 완전히 정치를 해서도 아니고 완전히 예술을 해서도 아니고 인간이 뭐냐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보면은 인간이 예술적인과 동시에 인간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라고 할까요? 네. 333 쪽에 보면은 자크 랑시에르의 감성의 분할이라고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번역서를 읽어 가지고는 사실 무슨 얘기하는지 쉽게 이해는 잘 안 되는 그 책에서 미학이 정치를 초월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사람이 바로 미술 얘기를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술이 바로 정치 얘기를 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한 거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낮은 층위에서의 정치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면서도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으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은 "우리는 예술가가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잉여의 천사라는 것을 머나먼 별빛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무슨 시도 아니고 애언도 아닌 이런 멋있는 문장으로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의하는 예술가라는 건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어때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잉여의 천사들이고요. 어 이 잉여의 천사들은 머나먼 별빛처럼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소통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별이 아주 옛날에 빵 한 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통해서 여기서 바라보잖아요, 머나먼 별빛으로. 네 그런 것처럼 이 행위는 사실 어찌 될지 모르는 예술가의 이 행위는 어 머나먼 별빛처럼 그것이 있다는 그걸로 우리는 네. 여러분은 잉여의 천사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별과 아닌 과제지만 그걸 읽으면서 '아 그래. 잉여의 천사 맞아.' 네. 네. 어 여러분이 네 수업을 듣고 더욱 훌륭한 잉여의 천사가 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요. 예. 어 지금 이번 주 과제로는 일민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새 일꾼이라는 전시를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뭐 언제 어느 때라도 편하신 때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전시가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예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그 미술관도 가끔 가 보셨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미리 얘기를 드려야 편하신 시간에 가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전시 방문을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미리 공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들리시면 되겠고요. 전시 설명을 조금 해 드리자면은 네. 이 전시는 베니스 비엔날레 귀국전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수업을 베니스 비엔날레를 할 거기 때문에 비엔날레라는 챕터에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어 베니스 비엔날레에 보면은 미술 올림픽이에요. 그 비엔날레 별명이.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비엔날레도 요렇게 생긴 비엔날레는 없는데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올림픽처럼 각 나라의 국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국관, 프랑스관,
미국관, 독일관 이렇게 국가관이라는 게 있어요.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옛날 선진국들이 먼저 전시장을 잡았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력이 좀 발전한 이후에 1995년도에서야 한국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한국관에는 이제 2년마다 비엔날레가 열릴 때마다 한국에서 선정한 한국 큐레이터가 뽑은 작가를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은 자기 이제 본전시라고 소위 부르는 자기 기획을 하고 각 국가가는 각 국가에 맡겨주거든요. 그렇다면은 2년마다 한 번씩 누가 베니스에 가서 한국 대표 작가로 전시를 할 것인가라는 게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작년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김현진 큐레이터라고 여성 큐레이터가 남아연, 정은영, 제인진 카이젠이라는 3명의 여자 작가를 이제 같이 가서 거기 한국관에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 전시를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우리가 베니스까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서 전시 구경하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돌아와서 그 다음에 귀국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베니스 비엔날레 귀국전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2년 전에도 그때는 이제 2017년에 전시됐던 작가가 돌아와서 한 귀국전이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대영 큐레이터가 코디체하고 이완 작가, 남자 작가 2명을 데리고 가서 전시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항상 먼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철수한 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다 바뀐 공간, 아르코 미술관이란 공간에 다시 구성을 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베니스 가서 이런 걸 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가을이며 올해의 작가라는 걸 하듯이 2년마다 해마다 베니스 귀국전이라는 미술 전시를 합니다. 사실은 건축 비엔날레 갔다 온 건축 쪽 사람들도 귀국전을 하기 때문에 매해긴 한데 미술만 생각한다면 2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전시를 꼭 한번 보자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선정되었을 때 여자 작가 3명이다 라는 걸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관에 여자만 3명이 들어갔지? 라는 기사가 살짝 나오다가 쏙 들어갔는데 사실 그 전까지 남자만 여러 명이 간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만 여러 명이 갈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여자만 3명이 가게 되니까 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별말 없이 쏙 들어갔고 그럴 만한 때였는데 여자 작가 3명인 것과 또 전시의 제목이요. 네. 전시의 제목이 뭐냐?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우리가 다음 주 차에 하게 될 비엔날레라는 것과 연결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게 될 페미니즘과 연결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시가 신나고 재밌는 전시는 아닐지언정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간 되실 때 미리 방문하시기를 권장이 아닙니다. 아마 모두 다 봐야 할 거예요. 네. 자기 편하신 시간에 가서 전시를 꼼꼼히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비엔날레 수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